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포인터란 예, C 언어가 다른 언어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포인터라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이 기능도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뭐 못해서가 아니라 이 기능을 보다 편하게 쓰도록 했기 때문에 포인터 자체는 일반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 좋은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포인터를 이용하면 기계어나 어셈블리 언어처럼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직접 메모리 내용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변수나 배열을 쓰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고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적인 요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C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C로 만들어져 있잖아. C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정된 어떤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적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저장은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데이터로 볼 수도 있죠. 주소도 정보니까. 주소도 어떤 현상이나 실질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값이니까요. 중요한 건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을 포인터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주기 바랍니다. 괜히 이제 내가 긴장이 되는지 쉽게 설명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이 계속 내가 느끼기에는 헛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부담 갖지 맙시다. 예, 요번에는 그 포인터라는 거 변수를 지정했는데 포인터 변수를 써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 인티저로 선언했고요. pa라는 변수는 앞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별표를 붙이면 이게 포인터 선언입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하죠. 인티저, 그 메모리에 저장된 값은 인티저, 정수 값이야. 이거는 얘가 의미하는 바는 한 덩어리가 몇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어떤 값이 저장이 될 때 1바이트씩 저장이 된다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컴퓨터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건 4바이트, 어느 건 8바이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걸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수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이 변수는 정수 데이터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PA가 포인터 변수죠. 앞에 별표 없습니다. 여기다 A의 주소를 여기다 저장시킵니다. PA라고 한 건 포인터 A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변수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A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PA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처음에는 원래 A의 값을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A의 주소를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PA는 A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 앞에 별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나온 결과를 보니까 A의 주소가 되는 거죠. A의 값이 되는 거지. 그때 이런 값이 나왔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A의 주소는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의 주소를 여기 P에 저장했죠. 얘도 똑같이 나왔어요. 얘하고 얘는 같은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저장된 값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얘랑 같네. 그럼 A하고 별표 PA 같은 거고 %A와 PA는 같은 거네. 근데 이 값이 뭐지? 이 값이 뭐죠? 마이너스 858993460? 예,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변수의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변수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메모리상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펜션에 방을 얻었다고요. 예? 방을 얻으면 집주인이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C 프로그램, C 언어는 어떤 변수를 발당했을 때 그 방을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청소를 해 아니면 여기다 뭘 세팅을 해줘 이런 명령을 주어야지만 그 방을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초기값을 주지 않아서 쓰레기가 지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 그래서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엔 A라는 변수에 82라는 숫자를 한번 저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A는 82가 들어있고 요거죠. 그리고 A의 주소는 011 이렇게 나왔어요. 16진수입니다. 이거 16진수. 10진수 아닙니다. 그리고 PA는 그 저장된 주소죠. 얘랑 이거랑 이건 똑같다는 의미로 값이 동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별표 PA, 즉 PA는 A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소 속에 들어있는 값, 별표를 붙이면 그 속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그때는 그 속에 있는 값 82를 끌어냅니다.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게임 끝난 겁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선언할 땐 별표를 붙이고, 그리고 %를 주소값을 뽑아서 저장을 시키고, 그 주소값을 찍고자 하면 그냥 찍고, 주소값에 저장된 값을 찍을 때는 별표를 붙여서 지정하고, 요거만 구분하면 됩니다.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열과 포인터입니다. 아까 변수인데 배열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여기 A라는 배열을 3개 선언했습니다. 방은 3개네요. 0, 1, 2 3개의 방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PA라는 포인터 변수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A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줍니다. %안 붙였네. 배열입니다. 배열을 쓸 때는 %를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게 또 무슨 그지 같은 소리야, 이게. 헷갈리게 만드네. 일반 변수는 %를 붙여야지 메모리상에 주소를 가져오고요. 배열일 때는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차 강의 순서 소개할 때도 보면 맨 마지막에 배열과 포인터, 연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 배열과 포인터는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열로 선언된 건 그냥 해도 %. 붙이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여기 찍은 거는 A 원래값. A는 배열인데, 그리고 요거는 A의 주소, 이건 A의 주소를 저장한 포인터 변수, 거기에 저장된 값을 불러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거 둘이 같은 거고 얘 둘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닌데? 틀리네? 확인할 수 없었네. 아까 변수일 때는 됐는데 배열일 때는 좀 틀린 값이 들어가네요. 배열은 틀리구나. 배열은 컴퓨터 내부에 관리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장되어 있는 요걸로 지정했네. 여기다 PA. 이 주소하고 이거는 동일하네요. A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잘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값은 틀리다는 거네. 배열일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기값이 설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가 싶어서 여기다 초기값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1, 2, 2, 3, 3, 4로 넣어놨거든요. 0번, 1번, 2번. 왜 이게 2번까지만 있는지 알죠? 변수 처음 선언할 때 이 3은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쓴 건 인덱스 첨자라고 했죠. 이거 방번호입니다. C에서 방번호는 0번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A의 0번 방, 그리고 A의 0번 방의 주소, 또 주소가 저장된 곳의 그 주소값, PA,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값, 또 그 주소값을 이용한 데이터값을 한번 불러봤거든요. 그랬더니 A의 0번 방에 10이 들어있고요. 그 주소값으로 불러낸 것도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첨자가 붙은 상태죠. 방번호가 지정된 상태 그 변수의 주소를 찾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거 포인터 변수로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나옵니다. 배열로 선언했을 때는 방 번호까지 지정했을 때 정확히 그 메모리 위치를 찾아간다는 거. 그거 알게 됐네요. 뒤에 거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러니까 0번 방도 첫 번째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을, 1이라 첫 번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0번 방, 1번 방. 1번 방 가봤더니 이게 1번 방일 때는 포인터에 1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 게 지정이 돼요. 즉 포인터 변수에다 1을 증가하면 배열의 두 번째, 2 증가하면 세 번째 방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유사점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일반 변수일 때하고 배열일 때는 틀리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 이런 숫자들이요. 계산기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머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고 값 하나 넣으면 예를 들어 10진수로 이렇게 넣으면 지금 여기 값이 뭐지? CFF21C죠. CFF1 넣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고 이 진수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밖에 안 썼네. 실제로 얘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썼는데 유효한 숫자만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필요할 때 의미는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굳이 메모리 주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쓸 때마다 메모리 주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열과 포인터 변수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배열의 첫 번째 주소는
첫 번째 주소는 변수랑 틀리게 그 주소가 실제 값이 들어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즉 이거하고 이거 틀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일단 앞에다 별표 붙인다고 그랬죠. 별표를 떨어뜨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트 뒤에 별표가 나면 곱하기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구나, 포인터. 즉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구나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내가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 얘도 분명히 메모리상에 할당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게 되죠. 여기 보니까 4바이트 잡는 것 같아요. 정수라 그러. 일반 주소는. 이거는 아까도 펫32 NTFS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펫32가 2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4기가 이상의 파일을 복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드레스를 취급하는 요 주소 이거 바이트 사이즈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기가 얘기했잖아요. 기가면은 2의 40승이거든요. 즉 이진수로 40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고요.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포인터 변수 선할 때는 여기 별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꼭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포인터 변수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정수다, 이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예, 다양한 포인터 변수 사용하고 그 포인터 변수로 주소값 불러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여기는 뭐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네요. 아까 보니까 부적 인트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플롯은 4바이트, 4바이트 잡혔죠. 더블이면 플롯보다 더 큰 범위를 잡습니다. 근데 플롯이 4바이트를 잡고 있다고 그러면 더블이면 보다 크겠죠. 더블이니까 2배겠네. 묶고 한 번 더 가. 그래서 더블로 선언한 경우 8바이트가 잡힙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8바이트 그림상을 보는데 대충 그래요. 그래서 얘가 더 크게 잡혔죠. 물론 포인터 변수 값은 동일합니다. 포인터 변수의 사이즈는 동일하고 실제 그 더블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더블로 선언되어 있는 그 영역이 8개가 한 덩어리로 묶였다는 겁니다. 플롯으로 하면 4개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4개가, 4바이트가, 얘는 8바이트고요. 캐릭터로 하게 되면 1바이트가 한 덩어리로 묶였다는 거. 그거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내용 그대로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본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PI는 포인터 변수 i죠. i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겠네. 여기서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리고 i에다가 n% 붙였죠. 그럼 i의 주소죠. 그럼 두 값은 같은 소리죠.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 한마. 여기 있잖아. 저장시켰는데 똑같은 값이 나오죠. U로 저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값이 들어갔죠. n%i나 그걸 저장시킨 포인터 변수의 값은 동일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도 동일한 겁니다. 플롯으로 저장되는 더블로 한 거 F로 저장했고요. 그 값의 주소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printf 명령을 쓰면서 언젠 U쓰고 언젠 D쓰고 헷갈리면 요거 참조해서 쓰면 됩니다. 아직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아쉬움은 뭐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요거 쓰고요. 요거 쓰고 요거 썼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 변수 요 정도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 안 써도 되고요. 요 다음에 문자열 할 건데 그때 S 쓰는 거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포인터일 때는 U로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P로 해도 됩니다. P로 하면 16진수로 출력이 되고요. U로 하면 부호가 없는 10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 앞에 값들 요거 바꿔보라는 거예요. U, P로 한번 바꿔서 하나는 U로 하나는 P로 해갖고 그 값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네. 그리고 그 값이 진짜 맞는지는 그 계산기에서 프로그래머용으로 옵션 바꾼 다음에 실제 10진수 값 집어서 16진수 값이 이렇게 나오는지 16진수 넣어서 10진수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프린트문 제어 문자 이거죠? 이거 한번 적용한 거 여기 표시해 봤습니다. 다음에 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돌려서 그 값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해 봐요. 답이 나온다. 같아. 오케이. 끝.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눈으로 영화 한번 본 거죠. 영화 봤다고 대사 외워주고 어떤 감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 듣고서 그거 딱 들으면 다 머릿속에 싹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거 돌려서 결과 나왔다고 자기가 이해한 거 아니거든요. 몇 가지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한번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X를 가면 뭐 나오지? 16진수죠. X가 소문자인 걸 대문자인 게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5 나오면 뭐지? 알파벳 5입니다. 숫자 5 0 아닙니다. 이런 뭐가 나오지? 이런 거 한번 돌려보라는 겁니다. 알았죠? 아마 이거 여차하면 기말보고서나 퀴즈 한 판 볼까? 예, 요거까지 알면은 좋고요. 몰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제시한 몇 가지 있었죠? 뭐 D, C, S, 그 다음에 U나 P 요 정도까지만 알면 교양이 있는 거고요. 그 밖에까지 알면은 교양 없는 전공하는 애들이라고 하죠. 예, 간접 참조 연산자. 이런 말이 더 힘들어. 그냥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 별표 얘기하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호하고 앞에 별표를 줬을 경우 그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얘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됐죠? i라는 변수에 10 저장했고요. 그리고 p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 지정했어요. 그리고 i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p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p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p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이 지정하는 메모리상의 위치를 그걸 주소 삼아 찾아가서 거기에 저장된 값을 갖다가 여기다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알았죠? 얘는 포인터 변수에 있는 그 값 번지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 그 방을 찾아가서 그 방에 들어있는 걸 꺼내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더 좋다. 어드레스 하니까 말이 헷갈려. 포인터가 지정한 방에 찾아가서 거기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는 걸 별표가 수행을 합니다. 예,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또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것만 명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 굉장히 쉽거든요. M%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옵니다. 주소를 가지고 와요. 별표 연산자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 즉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그 방번호를 찾아가서 어드레스 주소를 방번호라고 할게요.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놈을 끌어내 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놈을 가져오는 놈이 바로 별표입니다. 오케이? 얘는 방번호를 찾아내는 애, 얘는 방번호를 찾아서 그 방에 있는 걸 불러오는 애.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간단히 예제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충분히 예제 보여줬습니다. 같은 예제거든요. 그래서 i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포인터 변수로 p 했습니다. 이건 뭐야? 널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명확히 하려고 한 거거든요. 널을 넣어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명확히 할 땐 널이라고 적습니다. 누리라고 읽어도 되고요. 아스키 코드값 0번입니다. 아스키 코드값 0번.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씁니다. 지금 보니까 그 포인터 변수에다 i의 주소값을 집어넣어 줬네요. 어떻게 알지? m% 붙였죠. i라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i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있는 그 주소값, 방번호 가져오는 겁니다. P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서 i 값 찍어봤고 i의 주소 찍어봤습니다. 이건 i에 대한 정보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P에다가 주소값 받아놨죠. 그래서 주소 찍어보고 이건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때 같아요? 주소, 값. 순서 바꿔서 출력했어요. 같죠? 그래서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값을 불러내는 방법. P는 주소, 별표 P는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값. 얘는 방번호, 얘는 방 속에 있는 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얘는 방번호, 방 속에 있는 애. 이렇게 기억합시다. 예, 두 번째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하고 있고요. 특별한 거 없죠. X하고 Y가 있고요. P 변수 지정했고요. X에 대한 주소를 P에 저장한 다음에 P의 주소값 찍어봤고 주소값이 주소가 지정하는 그 방 속에 들어있는 놈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소는 이렇게 되고 들어있는 건 요거네요. 그 다음에 P에다 Y 한번 맞는지 맞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주소값은 뭐 내가 그게 왜 그거지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자동화 일단. 그냥 뭐 내가 방을 예약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 줘 그러면 아무거나 받는 거잖아요. 호텔 예약하고 펜션 갔을 때 어느 방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아닌가? 물론 골라서 갈 수 있죠. 오션뷰 해주세요. 경치 좋은 방 주세요.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어느 게 배정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앞에도 마찬가지로 y의 값 집어넣고 진짜 y의 주소, y의 값, y의 주소는 모르겠고 값은 20이었죠. 2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지금 포인터 주소 쓰는 거가
포인터 사용하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저장하고 그 주소를 찾아가서 값 불러내고 그거 지금 보여준 겁니다. 같은 예제가 너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틀리다. 예, 여기서 int i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p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p에다가 i 변수 지정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p에는 i의 주소값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찍어봤어요. i 먼저 찍어봤습니다. i 찍었더니 10이라고 나와요. i의 값. 예. 그리고 여기 별표 p면은 p에는 i의 주소가 들어있고 별표는 그 속에 들어오는 걸 불러낼 때 쓰는 거죠. 즉 i라는 방번호 속에다가 20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들 수 있네. 포인터를 가져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인터 주소를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는 거 지금 하는 거네요. 그리고서 이렇게 집어넣은 별표 p는 즉 i를 가리키고 있잖아. i에 저장된 값이 있는 메모리상의 주소 방번호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 20을 넣었으니까 그 반에 20이 들어간 거네. 그리고 i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2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변수를 가변적으로 쓸 수 있네. 변수 이름을 몰라도 되고 또는 여러 개 있을 경우 내가 미리 고정 안 하고도 불렀을 수 있는 거네. 뭐 그런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케이. 포인터 변수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다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주소가 매겨지는가? 데이터 타입, int, 캐릭터, 플롯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좀 애매해서 얼른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는 건데 문제가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됐네요. 그거는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인티저면 4바이트, 캐릭터면 1바이트, 아까 더블은 8바이트 잡힌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캐릭터, short, int, long, 플롯, 더블을 확인하면 size of라는 요 함수인데 요 속에다가 int, 플롯 이렇게 해서 printf로 찍어내면 됩니다. printf 찍을 때는 %d로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 요 속에다 int 적어도 되고요. 플롯, 더블 적어도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 사이즈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포인터도 변수인가? 변수예요, 아니에요? 변수란 건 값을 저장하고 또 그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변수 맞습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하죠.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상대는 주소를 어떻게 뽑아내죠? 변수의 주소예요. 이거지 뭐. 이걸 뭐라고 읽죠? %, 그냥 and라고도 합니다. 변수 x의 주소를 추출해서 변수 p의 대입. 뭐 이거 어렵게 서러. 빨리 하겠습니다. 얘죠? 그러면 x의 주소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정수용 포인터 p라고 그랬죠? 아까 가리키는 위치가 25야. 위치에 25를 저장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p 이렇게 하면은 p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내용을 25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세미콜론 꼭 붙여줘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설명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나도 사람이거든요. 하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딴소리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맞는지 내가 떠든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했으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고쳐놓을게요. 예, 포인터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포인터 변수를 지정을 하고 일반적인 값을 지정하면은 이건 되는 거잖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가 난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포인터 변수를 지정하고 여기다 100이라고 집어서 100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100번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잘못하면 윈도우 시스템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건드려서 윈도우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약속된 번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터넷 검색을 알게 되면 프로는 한 방으로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동작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프린터에다 출력 어떤 값을 보내든지 인터넷으로 어떤 값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컴퓨터의 상태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소를 함부로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쓰지 말아라입니다. 주소는 임의로 지정하지 말고 있는 것만 활용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학교 컴퓨터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교 컴퓨터로 메모리 1번지부터 싹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싹 다 밀어버리는 거지. 그래봤자 이건 램입니다.
램이라 아까 내가 좀 겁을 줬는데 윈도우가 망가진 일은 없고요. 실행 중에 윈도우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램이에요, 램. 여기서 취급하는 건 램에 들어있는 메모리입니다. 하드디스크 안 들어갑니다. 아까 파일 시스템은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포인터는 램입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안 하고 온 것 같아서 얼른 얘기했어요. 또 포인터 사용 시 주의할 점이 뭐냐? 포인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널로 초기화해라. 널 포인터를 가지고 간접 참조하면 하드웨어를 감지할 수 있다. 쓸데없는 주소 지정하지 말라는 거죠. 요점은 쓸데없는 주소 지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가능하면 명확한 주소 지정해 주기 바란다. 널을 지정하는 방법은 널, 대문자 NULL 또는 숫자 0 또는 따옴표를 묶으면 원표시 0. 요거는 아스키 코드값 0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숫자 집어는 아스키 코드 0이 들어갑니다. 널이 아스키 코드값 0번입니다. 문자 할 때 아스키 코드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알 거예요. 어쨌든 포인터 변수에는 확실치 않은 주소는 저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보겠습니다. 또 주의하라는데 포인터의 타입과 변수의 타입은 일치해야 된다. 여기 보면 int i란 변수를 정수로 선언을 했고요. 포인터 변수는 더블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정수값을 더블로 선언한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컴파일할 때 에러 납니다. 당연히 저장은 할 수 없겠죠. 컴파일할 때 에러인가? 실행할 때 에러 났는데 컴파일할 때 그냥 통과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된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 컴파일에 걸리는지 안. 이거 컴파일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넘어갔으면 된 거지 뭐. 컴파일에 워닝이 나오네. 에러가 아니고 야 너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도 쓰겠다면 들어갔는데 실행하다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게 나고요. 얘는 이런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점 알고요. 내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그러니까 주소도, 방번호도 어느 방이냐에 따라서 1인실, 2인실 나눠지네. 그런 것도 조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숫자 넣지 마라. 그거. 그리고 데이터 타입 맞춰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포인터 연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를 이 변수, 이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터의 주소값을 1 증가했을 때 실제로 증가된 주소값은 캐릭터면 1, 숏이면 2, 인트면 4, 플러시면 4, 더블이면 8이라는 값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라고 더하기 1 했을 때 앞에서 인트에 대한 포인터 변수인지 플롯에 대한 포인터 변수인지 더블에 대한 포인터 변수냐에 따라서 증가되는 값이 틀리다는 겁니다. 플러스 1이지만 1이 아니라 주소값은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까 한번 봤던 겁니다. 앞에 설명한 증감 연산자입니다. 포인터 변수에 대한 거죠. 포인터 변수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리고 값들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값을 집어넣는데 이런 거 쓸지 여기 고려가 된 상태니까 써도 됩니다. 만번지 이유는 일반 사용자가 쓰는 번지인가? 봐봐야겠네. 메모리 어드레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보질 않는데 이게 80 계열, 8086 계열의 메모리 맵이 있거든요. 인텔 CPU 사용법에 보면은 어드레스 몇 번부터 몇 번지까지 누가 쓴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겠다는 얘기인데 본 적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인텔 CPU는 까서 본 적 없습니다. 딴 거 아트메가나 이런 거는 이제 뭐 해봤는데 어쨌든 그거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캐릭터 기준으로 10,000번째, 인트 기준으로 10,000번째, 더블 기준으로 10,000번째 주소를 여기다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거 기준의 주소값 만을 넣으라는 거네. 10,000번째를 만을 넣으라는 거네. PC는 캐릭터잖아. 캐릭터 타입을 해야 되나. 형변환이네, 형변환. 이걸 형변환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초기값 설정한 겁니다. 처음에 놓더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맞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서 질문을 하고 내 잘못을 지적을 해줄 때 강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교양이 넓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이 대충 넘어간다면 나도 대충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래요. 지금 설명하는 포인터는 솔직히 조금 어렵고 교양 수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 배워보겠어요? 한번 이런 거구나 한번 쭉 듣고 가능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했고 여기서 숫자를 다 증가했어요. 이때 얼마씩 증가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 증가된 다음에 값들을 한번 처리해 봤거든요. 똑같이 만의 값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 증가도 다 1씩 시켰죠. 여기 1. 근데 실제 숫자는 1이 증가되고 4가 증가되고 8이 증가됐어요. 왜? 데이터 타입이 다 틀렸거든요. 다 달랐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숫자를 1씩 더 증가시켰을 때도 나오는 값이 봐요. 2 증가시켰거든요. 그때 1에다 2 더하니까 3이 돼버렸고요. 4에다 2 더하면 얼마죠? 6이 아니라 8, 4 곱하기 2, 8이 추가가 돼서 12가 됐습니다. 요거는 실제 주소, 그리고 요게 포인터잖아요. 이 숫자가 실제 증가되는 숫자가 아니라 요거는 그 데이터 타입이 몇 개 더 붙어서 개라고 하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요 차이만 이해하면 포인터는 거의 완벽 수준으로 했다고 제가 좀 뻥을 치겠습니다. 아, 이게 잘한다고 잘한다에 따라올 것 같아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안 씁니다. 복잡하게 안 쓰겠다는 소리. 우리 직접 쓸 거예요. 예, 포인터 변수 증감되는 걸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캐릭터일 때는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증가가 돼 나간다는 거 상징적으로 그린 건데,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인트는 4바이트죠? 그래서 한 번 하면 첫 번째 거 할 때는 이렇게 4개 잡히고요. 0, 1, 2, 3까지 잡혔겠죠. 그 다음에 요까지 잡히고, 이렇게 4개 단위로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 PI에다 1을 증가시키면 4개 단위로 요만큼 증가, 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4개를 한꺼번에 갖고 다닙니다. 1 증가시키면 여기 와서 16이 되는 거고요. 이 주소를 불러드리면 한 바이트를 가지고 4개를 한 덩어리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이제 더블일 때는 더블일 때 파괴예요. 오타. 이런 거 잡아줘야 내가 먼저 잡았어요. 네, 알았죠? 지금 포인터에서 증감 연산자를 썼을 때 실제로 주소값이 얼마씩 증가되는지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실제 주소값 1이 아니라 주소값이 그냥 1, 숫자 1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정한 이 포인터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냐에 따라서 1, 4, 8, 2 그거에 따라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접 참조 연습자, 별표 얘기하는 게 별표. 말이 더 어려워.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할 때도 좀 조심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 우리 교양수에서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주소인지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인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내가 연산자의 우선순위 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거기에 뭐 나머지 또 뭐 있지? 거기다가 뭐 and, or, not,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 많았잖아요. 그때 우선순위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기억이 날 수가 없죠.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 얘기했죠. 무조건 괄호 치라고요. 괄호로 치면 우선순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괄호 치면 됩니다. 괄호로 명확히 순서를 정해달라는 거죠. 괜히 연산자와 연산자끼리 비교할 필요 없이 식을 적을 때 꼭 괄호를 꼼꼼하게 써가지고 연산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헷갈린다는 거죠. 이렇게 야 거기에 이렇게 되면 요게 들어있는 값이 되는 거죠. 들어있는 값에다 증가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괄호를 쳐서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죠? 저장되는 주소값을 1 증가시키고 거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가서 방에 가서 값 불러와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걸 예를 묶게 되면은 그 방에 가서 값을 불러서 그 값을 1 증가시켜가 되는 거예요. 요 차이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너무 복잡해. 이렇게 쓰지 맙시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알았죠? 꼭 쓰고 싶으면 괄호를 써주면 됩니다. 괄호 안 쓰는 거 대단한 일 아니잖아.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괄호 써요. 끝. 간접 참조 어렵다고 별표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설명한 거네. 괄호 쳐주면 명확합니다. 괄호 치면은 이 값을 불러다가 증가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괄호를 치지 않으면 하면서 봐. 값을 불러다 증가야 증가시켜 값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요거 괄호 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예제 할 필요 없습니다. 괄호 칩시다. 오케이?
C 언어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포인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 합니다.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건 형변환 할 때 나왔죠. 명시적 형변환 할 때 나왔던 겁니다. 명시적은 앞에다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을 적는 거고요. 암시적 형변환은 그냥 대충 알아서 내가 정수고 실수를 정수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소수점이하는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게 암시적 형변환이 되는 겁니다. 에이 뭐 이렇게 살아. W에서 PD라는 포인터 변수 지정했고요. 그리고 F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습니다. 포인터 변수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int로 PI라는 포인터 변수 지정했거든요. 얘는 더블, 얘는 int입니다. 그럴 때 PI는 int였잖아. int 포인터 변수죠. 근데 PD는 더블이었죠. 그럼 지금 이거는 안 된다. 아까 에러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포인터 변수는 더블로 하고 포인터 해놓고서 int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하면 에러 난다고요. 그럴 때 쓰라는 겁니다. 앞에다 int 별표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주소값이 포인터 기준으로, int 기준으로 바뀌어서 얘한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쓰지 맙시다. 쓸 일 없습니다. 포인터 연산 앞에 썼던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복문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데이터에다가 이런 값을 집어넣었어요. 헥사값으로 넣습니다. 0a 요게 4비트, 요 두 개가 한 바이트가 됩니다. 0a, 0b, 0c, 0d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 int예요, int. 그리고 캐릭터로 포인터 변수를 지정해서 포인터 변수가 캐릭터면 1바이트씩 불러올 수 있거든요. 아까 내가 비트 연산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인트로 저장해 놓고 한 바이트씩 불러서 그 값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PC는 뭐지? 캐릭터 변수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캐릭터 형식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라고 그랬어요. 이 PC가 캐릭터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형변화를 안 하면 주소값을 저장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PC 기준으로 해서 일씩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면 PC는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했죠. 1바이트씩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1바이트씩. 그렇게 해서 1바이트씩 증가시키면서 그 값을 확인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오네. 이게 어떻게 16진수? 요거 조심합시다. X 16진수라. 02는 두 자리로 앞에 0을 찍으면은 0이 나올 때 보통 리딩 제로라고 합니다. 0, 1, 2, 3일 때 D를 찍으면 123만 찍히죠. 123만. 그럴 때 앞에 0을 찍고 싶으면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대로 해봐요. 앞에 숫자는 요 자릿수고요. 0은 앞에 리딩 제로도 찍어달라. X는 16진수로 찍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괄호 썼죠. 원래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는 값에다가 그 숫자를 증가시키고 그 값이 지정하는 방을 찾아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놈을 끌어와라 이겁니다. 오케이. 설명돼 있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안 쓸 것 같아서 넘어가서 교양에서 쓰기엔 좀 난해한 문제.